검사님,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강민석은 병실 창가에 서서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는 모두 확보하셨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네, 강민석 변호사님. 박재욱과 그의 어머니 오명자 두 사람 모두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블랙박스 복원 파일과 병원 CCTV 조작 증거가 결정타였습니다.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뒤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침대에 누워있던 딸 지은이가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전화를 끊고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이제 다 끝났어. 아빠가 약속했잖니. 널 아프게 한 사람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 아버지가 6개월이나 복수를 준비해야 했던 걸까요? 배신과 복수, 그리고 한 아버지의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뒤엉킨 한 가족의 처절하면서도 뜨거운 정의 구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지은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먼저 눈을 뜨는 것.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박재욱을 깨우지 않으려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지은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오명자 여사가 요구하는 아침 식사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한우 미역국, 제철 나물 5가지, 직접 구운 생선, 그리고 갓 지은 쌀밥. 결혼 3년 차 지은은 단 하루도 이 아침 상차림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지은아. 등 뒤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오명자였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명자는 언제나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스카프, 그리고 손목에는 빛나는 다이아몬드 시계. 시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지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명자는 냉정한 눈빛으로 식탁을 훑어보았습니다. 미역국 간이 싱거운 것 같은데? 내가 몇 번을 말했니? 우리 재욱이는 간이 센 음식을 좋아한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끓이겠습니다. 지은이 황급히 국그릇을 들려는 순간 명자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다시 끓이면 뭐해? 이미 망친 건데. 넌 정말 3년이 지나도 발전이 없구나. 명자의 손톱이 지은의 가느다란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지은은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걸 알면 제대로 하든가. 넌 박가의 며느리야. 우리 집안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 왜 이 모양이니? 명자가 손을 놓자 지은의 손목에는 선명한 손톱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가 국을 다시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오전 7시 남편 박재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재욱은 40대 초반의 잘생긴 외모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박씨 그룹의 차남으로 겉으로는 완벽한 엘리트 사업가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재욱은 무표정하게 수저를 들었습니다. 지은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은은 그의 옆에 서서 물을 따르고 반찬을 더 올려주며 시중을 들었습니다. 재욱아. 명자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박 회장님 생신 파티 준비는 다 됐니? 네, 어머니. 호텔 예약도 했고 하객 명단도 정리했습니다. 지은이는? 명자의 시선이 지은에게로 향했습니다.
오늘 파티에서 니는 입 다물고 있어. 알겠니? 작년에 네가 회장님 친구분께 했던 말 실수. 아직도 우리 집안 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 네, 어머니.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년 파티에서 지은은 단지 인사말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사람들은 그녀가 주제넘게 나섰다며 비난했습니다. 재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재욱과 명자가 집을 나서자 지은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70평이 넘는 펜트하우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아파트. 하지만 지은에게 이곳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나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은은 하나도 잘 지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3년 전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믿었습니다. 박재욱은 그녀에게 다정했습니다. 꽃을 선물하고 데이트를 하고 그녀를 공주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재욱은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명자는 그녀를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넌 우리 집안에 시집 온 거야. 감사해야지. 네 같은 평범한 집안 딸이 박가의 며느리가 된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알아? 명자는 끊임없이 지은을 무시했습니다. 지은의 친정아버지 강민석은 평범한 변호사였습니다. 크지 않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소시민들의 사건을 주로 맡았습니다. 지은의 어머니는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민석은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지은을 최고의 대학에 보내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딸이 행복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딸이 재벌가에 시집을 간다고 했을 때 민석은 불안했습니다. 지은아, 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니? 응, 아빠. 재욱 오빠는 나한테 정말 잘해줘. 걱정 마. 민석은 딸의 눈빛을 보고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지은은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짧은 문자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아빠, 잘 지내. 나도 잘 있어. 민석은 몇 번이나 딸을 만나러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매번 거절했습니다. 아빠, 나 바빠. 나중에 보자. 민석은 알았습니다. 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시댁 식구들과 함께 박 회장의 생신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의 한 고급 호텔.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재벌, 정치인, 유명 인사들. 지은은 명자가 골라준 단정한 드레스를 입고 조용히 재욱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기 재욱이 부인이네. 어머, 예쁘긴 한데 집안이 좀 그렇다며? 맞아. 그냥 평범한 변호사 딸이래. 박가에 어울리나 몰라. 주변에서 들리는 수군거림. 지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했으니까요.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명자가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이리 와봐. 명자 옆에는 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박그룹의 이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김 이사님, 이쪽이 제 며느리 지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소문대로 미인이시네요. 김 이사는 눈빛이 불쾌했습니다. 그는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지은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짧게 인사하고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자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니? 김 이사님이랑 얘기 좀 더 하고 가. 어머니, 저는 가만히 있어. 명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지은의 인생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생리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2줄 임신이었습니다.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를 가져야 할까요? 이 차갑고 억압적인 집안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지은의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내 아이. 그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해 줄 거지? 너만은 내 편이 되어 줄 거지? 지은은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임신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기예요. 현재 6주 차입니다. 의사의 말에 지은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재욱에게 말했습니다. 재욱 씨, 할 말이 있어요. 재욱은 서재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은을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뭔데? 빨리 말해. 바빠. 저 임신했어요. 재욱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뭐? 아기가 생겼어요. 6주째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재욱이 기뻐하기를, 아니, 최소한 놀라워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재욱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한테 말했어? 아니요, 먼저 당신한테. 어머니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왜 나한테 먼저 와? 재욱의 목소리는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은 기쁘지 않아요? 기쁘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걱정이지. 재욱은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니한테 가서 말해. 그리고 어머니 지시대로 해.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서재를 나왔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시어머니 명자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명자는 응접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말해봐. 저 임신했습니다. 명자의 찻잔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네. 6주 차입니다. 명자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던 그녀의 표정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 잘했네. 드디어 쓸모 있는 일을 하는구나. 지은은 명자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병원 검진은 제대로 받았니? 네, 어제 다녀왔습니다. 그래. 앞으로 건강관리 철저히 해. 우리 박가의 대를 이을 아이니까 절대 문제 생기면 안 돼. 명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덜 날카로웠습니다. 지은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이 집안에서 내 위치가 조금은 나아지겠지. 하지만 지은의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임신 3개월째 명자의 태도가 다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네 요즘 너무 나태한 것 같은데? 어머니, 제가 뭘 임신했다고 집안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움직여야 순산한다고. 일어나서 청소해. 지은은 입덧으로 힘들었지만 명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집안 청소를 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시어머니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무거운 짐을 들다가 비틀거리자 명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심해. 아기 다치면 네 책임이야.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명자에게 중요한 건 아기였습니다. 지은 자신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박가의 손자를 낳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임신 4개월째 지은은 친정아버지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지은아, 오랜만이다. 그동안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 민석의 목소리는 반가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빠, 나 아기 생겼어. 정말 축하한다, 지은아. 민석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사위한테 잘해주라고 전해라. 내 손주 잘 부탁한다고. 응, 아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은 눈치챘습니다. 지은아, 네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아빠. 그냥 입덧 때문에 좀 힘들어서. 많이 힘드니? 내가 한번 놀러 갈까? 아니야. 괜찮아. 시댁에서 잘 챙겨줘. 지은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시댁과 대립하게 될까봐. 그래, 알겠다. 몸 조심해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응, 고마워, 아빠. 사랑해. 전화를 끊고 지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재욱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결혼 생활 3년. 지은은 단 하루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도 존중도 따뜻함도 없는 결혼. 그리고 이제 아이까지 생겼습니다. 이 아이를 이런 환경에서 키워야 하나. 지은은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가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이리 와봐. 지은은 부은 눈을 감추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명자는 소파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다며? 어머니, 그게 재욱이한테 들었어. 네가 집에 손님이 왔는데 난리를 쳤다고. 저는 난리를 친 게 아니라. 입 닥쳐. 명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은아, 네 지금 임신 중이지? 네. 그럼 조용히 있어. 네 역할은 아기 건강하게 낳는 거야. 남편이 뭘 하든 입 다물고 있어. 하지만 어머니.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네가 뭔데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바가의 며느리 주제에. 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지은에게 다가와 그녀의 턱을 붙잡았습니다. 똑똑히 들어. 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기 낳는 도구일 뿐이야. 알겠어? 명자의 손톱이 지은의 턱을 파고들었습니다. 지은은 고통스러웠지만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네, 어머니. 착하네. 이제 방에 가서 쉬어. 그리고 재욱이한테 사과해. 명자가 손을 놓자 지은의 턱에는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침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0층 높이. 저 아래로 떨어지면 모든 고통이 끝날까요? 지은의 손이 창틀을 붙잡았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그때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태동. 지은은 멈췄습니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미안해. 지은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이 때문이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임신 6개월째 명자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태아 성별 검사 결과 나왔니? 네, 어머니. 아들이라고 합니다. 명자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잘했어. 드디어 바가의 장손이 태어나는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래, 앞으로 더 조심해. 아들 건강하게 낳아야 해. 명자는 처음으로 지은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재욱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는 여전히 늦게 귀가했고 지은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지은은 재욱의 서재에서 우연히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생명보험 가입 서류, 피보험자 강지은, 보험금 30억 원, 수익자 박재욱 오명자.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내 이름으로 이렇게 거액의 보험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아무에게도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서류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임신 7개월째 지은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붓기가 심해졌습니다. 의사는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다 겁을 주는 거야. 네 몸 튼튼하잖아. 계속 움직여. 지은은 힘들었지만 시어머니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명자의 심부름으로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핑 도는 어지러움. 지은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어머니. 지은은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쿵. 계단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지은은 병원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들리세요? 지금 응급 제왕절개 준비 중입니다. 태아 심박이 불안정합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기, 제 아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하세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지은은 복도에서 명자와 재욱을 봤습니다. 그들은 의사와 뭔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너무 차분했습니다. 걱정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설마. 그때 마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본 것은 명자의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기는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의사들은 온 힘을 다해 지은을 살리려 했습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지은은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뇌 손상이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깨어날 확률은 5% 미만입니다. 의사의 말에 명자와 재욱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기는 괜찮습니까? 명자가 물었습니다. 네, 아기는 건강합니다. 미숙아이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명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욱은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혼수 상태에 빠진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다리는 거지. 어차피 깨어나지 못할 테니까. 명자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보험금은 6개월만 기다리면 돼. 식물인간 상태로 6개월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 재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역시 완벽하시네요. 당연하지. 이제 저 여자 없이도 우리한테는 손자가 있잖니. 그걸로 충분해. 두 사람은 중환자실을 떠났습니다. 지은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기계음만이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 통의 전화가 강민석에게 걸려왔습니다. 강민석 변호사님이십니까? 서울대병원입니다. 따님께서 사고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민석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 민석은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님께서 계단에서 추락하셨습니다. 임신 중이셨는데 응급 제왕절개를 했고 아기는 무사합니다. 하지만 따님은 혼수 상태입니다.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이가, 내 딸이, 그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딸, 온몸에 연결된 각종 튜브와 기계들. 민석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아빠야. 딸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민석은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매일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계단에서 떨어졌다. 하지만 왜? 민석은 변호사였습니다. 그것도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는. 그는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고 당일의 시댁집 인근 CCTV 영상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겁니다. 민석은 확신했습니다. 그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지은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지은이 몰래 녹음해둔 파일들을. 명자가 지은을 학대하는 음성, 재욱이 다른 여자와 대화하는 음성, 그리고 충격적인 대화. 어머니, 지은이 보험금이 30억이라고 하셨죠? 그래. 6개월만 기다리면 돼. 사고가 일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계단에서 떨어지는 척하면 되지. 증거만 남지 않으면 돼.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개자식들이.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민석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은 불법 녹음이라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박씨 그룹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재벌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완벽한 증거가 필요해. 민석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민석은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재욱과 명자를 미행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민석은 박씨 그룹 내부의 제보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을 거야. 저 악마들의 진짜 얼굴을. 2주 후 민석은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사립탐정이 찍은 사진. 재욱이 한 여자와 고급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그 여자는 재욱의 회사 비서였습니다. 민석은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지은의 아버지 강민석 변호사입니다. 여자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박재욱과 불륜관계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도요. 민석은 여자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재욱이 다른 여자와도 만나는 사진. 박재욱은 당신 외에도 여러 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장난감일 뿐이에요.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저는 당신을 처벌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제 딸이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게 사고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민석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릴게요. 여자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재욱은 결혼 전부터 어머니 오명자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지은 씨를 이용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후에는 없애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없앤다니? 보험금 때문입니다. 강지은 씨 명의로 30억짜리 생명보험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고로 위장해서 지은 씨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민석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습니다. 여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박재욱의 비서입니다. 그의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어요. 여기 오명자 여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메일 내용. 재우가 지은이 계단에서 떨어지는 사고 계획은 내일 실행하자. CCTV 조작은 내가 김 이사한테 부탁했다. 넌 알리바이만 만들어라. 어머니, 알겠습니다. 내일은 회사에서 회의가 있어서 집에 없을 예정입니다. 민석은 그 이메일을 보고 치를 떨었습니다. 이 증거 제게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사실 저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강지은 씨는 아무 잘못도 없으신 분인데 여자는 이메일 파일을 민석에게 전송했습니다. 민석은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녹음 파일, 이메일, 사진, 그리고 증인.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CCTV 원본 파일. 민석은 병원 보안팀장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사고 당일 시댁집 CCTV가 조작됐습니다. 혹시 복원할 방법이 있을까요? 보안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본이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복원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백업은? 그건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일주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안팀장이 민석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변호사님, 클라우드에서 백업 파일을 찾았습니다. 복원 성공했습니다. 민석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명자가 지은에게 무거운 짐을 들라고 강요하는 모습. 지은이 비틀거리자 명자가 은밀하게 그녀를 밀어내는 모습. 지은이 계단을 굴러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명자가 주변을 둘러본 후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 2년이 민석은 모든 걸 알았습니다. 이것은 살인미수였습니다. 계획적이고 잔인한. 민석은 서울중앙지검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이자 검사인 이정훈을 만났습니다. 정훈아, 부탁이 있어. 민석은 모든 증거를 정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메일, 녹음 파일, CCTV 영상, 증인 진술. 정훈은 증거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민석아, 이건 확실한 살인미수야. 게다가 보험 사기까지. 수사 가능해? 당연하지. 이 정도 증거면 구속영장도 문제없어. 정훈은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직접 담당할게. 꼭 정의를 실현하겠어.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정훈아. 아니야. 이런 악질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 검찰은 극비리의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재욱의 회사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재욱이 최근 3개월간 여러 차례 거액을 인출한 기록. 총 5억 원. 수사 결과 그 돈은 CCTV 조작을 도운 보안업체 직원에게 뇌물로 전달됐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은 씨가 스스로 계단에서 떨어졌다는 거짓 진술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민석은 여전히 딸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매일 지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반드시 널 지켜줄게. 너를 아프게 한 사람들 절대 용서 안 해. 조금만 기다려. 곧 다 끝날 거야. 민석은 지은의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깨어나줘. 어느 날 신경과 의사가 민석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님, 따님의 뇌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적입니다. 뇌파 활동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깨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계속 말을 걸어주세요. 환자분이 들을 수 있습니다. 민석은 그날 밤 지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은아, 네가 어렸을 때 기억나니? 네가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아빠가 뒤에서 잡아줬잖아.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울었지. 근데 아빠가 말했어. 지은아, 괜찮아. 아빠가 있어. 그때 네가 웃으면서 달렸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아빠가 여기 있어. 네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깨어나줘. 수사 3주차 검찰은 결정적인 증인을 확보했습니다. CCTV 조작에 관여한 보안업체 직원이 자수한 것입니다.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박재욱 씨로부터 5억을 받고 CCTV를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한 여자가 식물인간이 됐다는 걸 알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직원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재욱과 명자가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어떤 방식으로 CCTV를 삭제했는지, 그리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검사 정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사 4주차 검찰은 움직였습니다. 박재욱과 오명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혐의 살인미수, 보험사기, 증거인멸. 이른 아침 검찰 수사관들이 박씨 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재욱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검찰입니다. 박재욱 씨, 긴급 체포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재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재욱은 저항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조용히 하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재욱은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동시에 명자도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저는 박씨 그룹 회장 부인입니다. 감히 누가 나를 체포해. 오명자 씨 살인미수 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명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두 사람은 검찰청으로 연행됐습니다. 뉴스가 터졌습니다. 박씨 그룹 차남 박재욱과 모친 오명자, 며느리 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 30억 보험금 노린 계획적 범죄. 충격. 언론은 들끓었습니다. 박씨 그룹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민석은 뉴스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아, 봤니? 아빠가 해냈어. 구치소에 수감된 재욱과 명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재력과 인맥을 동원해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 대한민국 최고의 형사 전문 변호사. 걱정 마십시오.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먼저 증거의 적법성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은 불법적으로 복원됐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메일은 사생활 침해로 확보된 것입니다. 위법 수집 증거입니다.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또한 재욱과 명자는 민석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언론을 매수해 민석을 음해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강민석 변호사, 사위 모함에 거액 합의금 노려, 딸 병원비 대기 위해 무고한 재벌 가족 공격. 민석은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하지만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욱과 명자는
민석의 법률사무소 고객들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강민석과 거래하면 우리 박씨 그룹과는 일 못합니다. 민석의 사무소는 순식간에 고객을 잃었습니다. 수입이 끊겼습니다. 게다가 병원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지은의 치료비만 한 달에 1천만 원. 민석은 재정적으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어느 날 박씨 그룹의 이사 한 명이 민석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회장님께서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소송을 취하하시면 1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님의 치료비도 평생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민석은 차가운 눈빛으로 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절합니다. 변호사님, 현명하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소송을 계속하면 변호사님만 손해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도 거절합니다. 돈으로 정의를 살 수는 없습니다. 민석은 단호했습니다. 이사는 표정을 굳히며 일어났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변호사님. 재욱과 명자는 더욱 악랄한 수를 썼습니다. 그들은 지은의 아기, 즉 손자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명자는 보석으로 나와 아기의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 저 아기는 박가의 적손입니다. 할머니인 제가 키워야 합니다. 지은은 식물인간입니다. 아기를 돌볼 수 없습니다. 강민석은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법원에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석은 분노했습니다. 저 악마들이 손자마저 이용하려고. 민석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경제적 능력과 양육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석은 가난한 변호사였습니다. 반면 박씨 그룹은 재벌이었습니다. 법원은 명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민석은 절박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병원 지은의 병실에서 무너졌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미안해. 손자까지 빼앗길 것 같아. 아빠가 무능해서, 지켜주지 못해서. 민석은 처음으로 절망했습니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은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민석은 멈췄습니다. 지은아? 지은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매우 천천히 그녀의 눈이 열렸습니다. 아빠. 민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지은이 깨어난 것입니다. 6개월 만에 기적이었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지은은 아직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민석은 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지은아, 네가 돌아왔구나. 네가. 지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아니야, 지은아. 네 잘못 없어. 다 아빠가 지켜줄게. 바로 그때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검사 정훈으로부터였습니다. 민석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중요한 소식입니다. 정훈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박재욱이 자백했습니다. 뭐라고요? 구치소에서 견디지 못한 겁니다. 어머니 오명자와 사이가 틀어졌고 결국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어머니가 계획했고 자신은 따랐을 뿐이라고요. 민석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오명자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20년 전 박재욱의 첫 번째 부인도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는데 그것도 오명자의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재판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다. 민석은 전화를 끊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아, 들었니? 니를 해치려 한 사람들
이제 끝이야. 지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고마워. 재판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방청석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언론 카메라가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재욱과 명자는 죄수복을 입고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박재욱, 오명자에 대한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정훈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먼저 피해자 강지은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민석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재욱과 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여자가 깨어났다고? 명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강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 사건 당일을 기억하십니까? 네, 재판장님.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 오명자 씨가 저에게 무거운 짐을 들라고 시켰습니다. 저는 임신 7개월이었고 의사로부터 안정을 취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저는 어쩔 수 없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뒤에서 저를 밀었습니다. 방청석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거짓말이야.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경고했습니다. 지은은 계속했습니다. 저는 계단을 굴러 떨어졌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검사 정훈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복원된 CCTV 영상을 제출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명자가 지은을 밀어내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명자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재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사가 계속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출합니다. 이 이메일에서 피고인들은 명확히 사고를 만들자 CCTV를 조작하자고 공모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박재욱이 보안업체 직원에게 5억 원을 지급한 은행 거래 내역도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CCTV 조작에 관여한 보안업체 직원의 자백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재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피고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측 변론하십시오. 변호사 김철수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최후 진술 시간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오명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명자는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모든 걸 망쳤어요. 저는 단지 우리 가문을 지키려고. 피고인, 재판장이 제지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군요. 앉으십시오. 명자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피고인 박재욱, 마지막 진술하십시오. 재욱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 씨,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말만 듣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랑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재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으니까요. 다만 우리 아이만은 잘 키워주십시오. 지은은 재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빛만이 있었습니다. 재욱 씨,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니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나도 이제 니를 용서할 생각 없어요. 다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사람을 도구로 쓰면 안 돼요. 누구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걸 니는 평생 몰랐죠. 재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오명자, 명자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며느리 강지은 씨를 살해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계단에서 밀어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죄입니다. 또한 30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20년 전 첫째 며느리의 사망 사건에도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피고인 오명자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피고인 박재욱. 재욱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의 범행을 공모하고 방조했으며 직접 증거인멸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아내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박재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재욱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연대하여 피해자 강지은 씨에게 손해배상금 50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피고인 박재욱과 강지은 씨의 혼인은 재판상 이혼으로 처리되며 자녀의 친권은 모친 강지은 씨에게 전속됩니다. 쾅!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석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끝났어. 다 끝났어.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민석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민석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딸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지은이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요. 돈과 권력이 정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증명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은도 카메라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긴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다른 누구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폭력은 재벌이든 평민이든 범죄입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지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석과 지은은 조용한 병원 VIP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6개월 된 아기. 지은은 처음으로 아기를 제대로 안았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야. 아기는 지은을 보며 웃었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엄마가 너를 지킬게. 평생. 민석은 옆에서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아, 아기 이름은 뭐로 할 거니?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희망이요. 강희망. 좋은 이름이다. 우리 희망이. 세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긴 어둠이 지나고 마침내 빛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2년 후 서울의 한 아늑한 아파트. 지은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걸을 수 있었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거실에서 희망이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이제 2살 반이 된 희망이는 활발하고 건강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엄마, 엄마, 나 블록 쌓았어. 우와, 희망이 대단한데? 엄마보다 잘하네. 지은은 딸을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민석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은아, 커피 한 잔 할래? 네, 아빠. 제가 탈게요. 아니야, 아빠가 탈게. 너는 희망이랑 놀아. 민석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법원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50억 중 일부는 지은과 희망이의 미래를 위해 저축했고 일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지은은 이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었습니다. 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어. 이것이 지은이 피해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2번 자신이 설립한 재단에서 상담 봉사를 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지은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은은 그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잖아요. 니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민석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법률사무소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무료로 변호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정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석의 사무소는 많은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위해, 사람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녀 희망이와 보내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할아버지, 나 놀이터 가고 싶어. 그래, 우리 공주님. 할아버지가 데려다 줄게. 민석은 희망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편 박재욱과 오명자는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자신의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늦었으니까요. 재욱은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참회의 글을 썼습니다. 지은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하지만 지은은 그 편지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재욱은 이미 과거였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지은은 희망이를 데리고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민석도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희망이는 비눗방울을 불며 뛰어놀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봐봐, 방울이 날아가. 우와, 우리 희망이 대단하다. 지은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석이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행복하니?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앞만 보고 살고 싶어요. 민석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도 네가 행복해서 행복하다. 그게 아빠가 바라던 전부야.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지은아. 두 사람은 희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희망이가 처음으로 사랑해 엄마라고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다. 아빠가 내게 말했다.
니는 강하다. 니는 이겨냈다. 맞다. 나는 이겨냈다. 과거는 아프다. 하지만 그 고통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돈도 명예도 화려함도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지은은 일기를 덮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 나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지은은 하늘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3년 후, 강지은은 대학을 졸업하고 정식으로 상담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희망재단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이곳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은은 매년 강연을 다녔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니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희망이는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야. 희망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딸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희망아. 엄마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길 수 있어. 기억해. 희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석과 지은 그리고 희망이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식사.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따뜻한 밥. 하지만 그들에게는 세상 어떤 요리보다 맛있었습니다. 건배. 세 사람은 주스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희망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은과 민석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했습니다. 행복하자, 우리.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세상을 덮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모든 아픔을 지우듯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이,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행복해졌다. 이것이 나의 복수다. 악을 이긴 선의 승리. 포기하지 않은 자의 승리.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아름답고 희망찬 새로운 인생이.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무리 어두운 밤도 결국 아침은 찾아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강지은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라디오였습니다.